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04번 테마는 별표시를 3개 하시고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보니까 세율에서 화살표를 보니까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 등기 근데 2회 등기 등록이요. 뭐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적용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근데 법인 등기나 뭐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이런 거는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력 세율 적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맨 왼쪽을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머리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로 나눴을 때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쭉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는다, 취득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등록면허세에 나왔냐면 아까 배웠다시피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거나 취득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등등 취득세는 과세할 수 없는데 등기만 할 때, 등록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럴 때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 비용에 대한 그런 세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0.8% 팔의 동그라미. 버팔로구도 있죠? 자, 어떤 모 재화회사의 신발 버팔로 구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짜로요. 그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소유권 보존기는 보팔. 1천분의 8이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유십 20이요. 우리 외운 거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는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거 외운 거잖아요. 등록세 세율. 거기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자, 우리 외운 거 그대로예요. 유십 20이요. 무조건 뒤에 겁니다. 유십 20, 1천분의 2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 8, 무독립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에 대한 것만이에요. 이거는 취득세는 이미 냈거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만 할 때, 등록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십 20,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독립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0.8%. 됐죠, 여러분들? 외운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는 세율은 다 똑같아요. 1천분의 2, 0.2%로. 근데 과세 표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승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X 여러분들? 아니고 요역지가 0.2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이 0.2요. 제가 맨날 그리고 바꾼다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맨날 월 임대차 금액 0.2고 바꾼다 뻔하지 임차 보증금의 1천분의 2 이렇게 바꿀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을 과세 표현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월 임대차금의 0.2.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또 뭐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뭐 그래도 알아두시고 그 밖의 등기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요. 건수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 정도 됩니다.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 정도니까 정액 세율이 정도되고요. 그래서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과세표준가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부터 행해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니까 이 말을 다시 풀으면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5,300원 계산됐다? 그러면 무조건 6,000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게 이제 올해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자, 어떤 얘기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유십, 20, 1,000분의 22% 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자,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자, 취득세 세율이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해당 세율에 취득세 요 해당 세율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한다. 자, 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여기에 50을 곱하니까 1% 적용될 때 6억 원 이하에서 1% 적용될 때는 몇 프로요? 요거 0.5%. 자, 2% 적용될 때는 절반이니까 얼마? 1%. 자, 3% 적용될 때는 얼마? 1.5%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개정되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자, 취득세는 원래 1%, 2%, 3%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다만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제척 기간이 지났거나 뭐 등등 그래가지고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기만 할 때 그 등록면허세는 그냥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무조건 종전까지는 2%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세 이렇게 깎아줬는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깎아줬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만 할 때 무조건 2% 적용했어요. 유십, 20. 그러면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했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1%, 2%, 3% 적용될 때 이거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그런 경우에 등록면허세도 이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록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그냥 무조건 2% 적용한다고 바꾸거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2% 적용한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취득세 해당되는 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고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해당 취득세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2% 적용하지 않고. 자, 넘어갑니다. 48페이지 05번 테마 별표시 2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작년에 과세 표준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하나 나왔고 또 한 문제가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요 정답 지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라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랍니다. 간단하게. 다만 수도권 정비기법 규정에 따른 과밀옥적 원역에 과밀옥적 원역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이 어떤 거냐고요? 취득세에서 나왔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선방송업, 할부금융업 똑같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할부금융업에 대한 등록 시 등록면허세
자, 중과세, 자,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할부금융업도요. 자, 대도시 중과제업종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해 보면 돼요. 야, 이런 거 다 지방에만 내려가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중과세 하느냐? 자, 요약집 48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전입 등기하거나 이럴 때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입니다.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봐 세율을 정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해 볼 건데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공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공이 대도시 중과세에서 요거 대도시 내 설치,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설치 불가피 업종은 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대도시 내에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어떤 거냐? 아까 은행업, 유통업, 편도업종, 사회간접점, 시설업, 할부금융업, 뭐 유선방송업 뭐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 기본세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중과세 제외하고. 자, 그럴 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거나 그러면서 취득세는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게. 근데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그럴 때 중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중과세를 하느냐? 자, 어떻게 중과세를 하느냐? 중과세율을 보시면 자, 먼저 중과세율이야. 자, 중과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중과세 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읊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자, 중과 기준세율에 자,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세한다? 법인 등기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세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만 할 때 간단하네. 표준세율 몇 배로? 법인 등기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법인 등기 세율에 2배로 중과세 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몇 배로? 3배로 중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 있다 하시고 내가 안 지울 테니까요. 06번 테마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지지잖아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주 소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 지운다고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못 지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따가 이거 지울 때 좀 금방 지우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자, 쓰는 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 이거 보면 이따 쓰시고 06번 테마 봅니다. 하여튼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지지인데 등록면허세에서 예외적으로 주 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약자 권리 같은 이런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무체재산권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기본 성황이 할 때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작권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물건 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권 등록할 때는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 등록한다 출판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 가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 근데 박스 안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 그런 거지. 시험에서는 이거 등록면허세 납세지 몇 번 물어봤어요. 지문에.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옳은 거로 해서 아니면
틀리게 너무 나오기도 하고 나왔었는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 X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합니다.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취득세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취득세하고 한번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는 어디로 가느냐? 납세지. 그러면요. 자,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보냈습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에 배운 건데 소재별로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 분해서 계산했느냐.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했어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했어요. 네? 시가표준액 비율로 시가표준액 안 분했는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했습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서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냐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한 곳에 몰빵해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서로 뒤바꿔내는 거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지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여 각각 납세지로 한다. O, X, X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취득세가 소재별로 안 분이고요. 그래서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여기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별건의 각각의 등록으로 봐. 이러면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나중에 뭐 이렇게 바꾸겠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란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한 30억 원을 빌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당연히 뭐 담보 없이 돈 빌려줄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담보로 정하고 또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원 채권 금액을 담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AB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에 대한 등록은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처음 또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처음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 A 부동산이 소지하는, 아니구나,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등기소 등록관청에 만약에 등록한다. 그러면 이 등기소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자, 등록면세를 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게 포인트예요.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각각 별건의 또는 등록으로 보아, 또는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자, X입니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입니다. 처음. 그래서 요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자, 그래서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바꿔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위 규정에 대한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취득세하고 등록면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자,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였어요.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에 불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관청 소재지. 자, 이렇게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공부 막 하다 보면 취득세, 등록면세가 뒤섞여가지고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07번 테마 납세 절차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납세 절차 별표 3개 합니다. 단골로 나오죠. 종합 문제 같은 거 할 때. 자, 그럴 때 등록면세 납세 절차. 이번 마무리를 잘 하시고, 문제 풀이 때, 하여튼, 문제 풀이 때는 이제, 진짜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시험은 막판을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무더운 여름에 묵묵히 견뎌내셔야지, 9, 10월 바짝 이제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서 탁 하고 이제 까먹어야지. 그걸 다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또 머리가 복잡하게. 그러니까 시험 보거나 까먹고. 그런데 그 시험 이제 그 7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도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풀으라고 그랬어요?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만 풀어오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읽어오세요. 네? 문제를 읽어와. 그래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우리 배운 문제집은 보니까 제 취지에 맞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집은 어떤 회사 문제집은 문제만 있고 정답은 부록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문제집 강의는 문제를 푸는 강의가 아니라 사례를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해서 사례 연습 저희들과 함께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거를 익히는 시간이지 여러분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풀이로 테스트. 그러면 내가 틀렸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 계시는 그런 거는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때 틀렸는지 몰랐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시고 문제풀이 시간에는 그냥 사례 적응력을 키우는 그 사례를 통해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명확하게 이해되고 문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오세요. 그냥 문제 배우면 제가 원하는 취지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 저는 그게 좋아요. 문제 읽고 바로 밑에 해설 정답 있는 게 있죠. 문제마다 바로 있는 게 전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괜히 문제풀이 들어가면 수험생들 자기가 있잖아요. 미리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서 풀어보고서 안 풀리잖아요. 풀리는 것도 있지만 또 막 좀 어렵잖아요, 다. 왜냐면 문제집은 모든 걸 다 망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문제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풀다 보면 몇 문제 안 풀었는데도 한 20문제 풀면 머리 막 쥐나가지고 막 막 던져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읽고 문제 딱 읽어보고요. 거기 해설 나와 있고 정답 나와 있으니까 문제 해설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있어. 이거 이렇게 틀렸구나. 이게 거구나.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그냥 미리 읽어 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푸는 거는 공부 그동안 공부 많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 풀어오시고, 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문제 읽고 이렇게 해설 보고 정답 보고서 문제 읽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읽어오면 안 돼요, 근데. 안 읽어오면은, 그리고서 체크가 돼 있어야지. 안 읽어오면은, 이게 이런 문제인가? 이렇게 막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문제를 대충 읽어오셔야지 이제 수업 시간에 적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오늘 세법인가? 그래서 책 꺼내가지고 펴놓고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몇 페이지 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책 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다가 수업 끝나면 이제 던져놓고 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시험이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비상한 분들,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하게 있거나 엄청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있거나 여러분들 극소수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부터는 공부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오세요, 문제를 미리. 아셨죠? 문제 진도 이제 공지가 되면은 진도 공지된 만큼 문제를 진도만큼 미리 그 해당되는 문제들을 읽어오세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세요. 다른 과목 중에 어떤 교수님 문제 풀어오세요 그러면은 푸는 척 신용만 하고 그냥 읽어오세요 문제.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전적으로 하거나 그러면서 열심히 다 풀어오는 분도 계시는데 풀어오면 좋지. 근데 풀어오지 못할 바에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은 그냥 문제 읽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랑 같이 이제 문제 어떤 게 포인트고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읽어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납세 절차 별표 3개고 등록 면세는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되어 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요,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관세 가기 전에 똑같아요. 등록면세도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세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 가야지. 등록면세 안 내고 오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속증여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록하든 무조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런데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요. 자,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이게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도 며칠이 역시 30일 이내, 60일 아니라는 거. 해당 과세표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 아니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봅니다.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표준세율로 세금 계산해서 냈어요. 그러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법에 규정된 날부터 며칠이요? 역시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표준세율로 낸 거, 처음에 등록 당시에 낸 거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추가 신고 납부. 자, 30일. 그 다음에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딱 아시면 됩니다. 요 경우만 등록면세 이제 기간이 나오고요. 08번 테마 별표시 역시 3개입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와 부가세입니다. 개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똑같습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고요. 원칙 신고 납부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신고 의제 있죠. 이게 중요해요. 몇 번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 신고 의제가 중요합니다. 작년에만 안 나왔지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하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요거 결론인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여기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자, 등록면허세를 등록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자, 신고기 안내 신고공소 보니까 무신고나,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 무신고나 과소신고 같은, 요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 된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네? 안 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납부하면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도 한번 나왔고, 자, 법정 신고기한 내 등록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는 바꿔서 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신고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 한해서만 적용하고요.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점할 때마다 1일 0.03% 적용됩니다. 그냥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렇게 신고의제, 요게 이제 결론적인 거고, 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인 어떤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원칙 기간도 원래 없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그냥 신고 납부하고요. 여러분 절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신고기한이 딱 있어요.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을 주겠다, 상속계 소개한다, 말로부터 6개월, 이렇게 기한을 딱 정해놨어요. 취득세는. 왜 그러냐?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흐지부지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원칙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왜냐?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요, 기간 정해놓을 필요 없어요. 안 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그러면 기간 안 정해놔도 지가 돈 뛸 것 같은가, 이거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야지. 빨리 와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내고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대부분 또 말소 등기에, 그러면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만 이제 기간이 있는 거고,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세상이 되면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돼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만 하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3번 봅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하고 등기 등록을 한 다음에 조세 포탈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도 안 내고, 지자체에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관서에서 등기등록은 하고 자기 딱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우치와 친구들. 도사들,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이나 부적 붙여가지고 그냥 자기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가지고 등록관서에 등기등록은 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 없고. 기한 후 신고요. 우리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은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된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고. 등록면허세,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몇 프로? 20%를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20% 부과되고, 또 농특세도 감면세계 20%를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넘어갑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09번 테마 비과세 별표시 하나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먼저 국가 등의 등록입니다. 등록면허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기타 등록이요. 동그라미 1번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한다. 그래놓고 틀린 지문으로 내는 정모사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든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이 아니라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이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지.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등기부 고치는 거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알아서 고치겠지. 또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등기관에 잘못 썼다가 실수했네 고치고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있잖아요.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과세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배웠잖아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러니까 간주취득의 의제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아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부과하면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주상님 묘수 아니야? 이거 묘지 아니야? 다 그냥 저 해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과 보유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10번 테마 별표시 하나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입니다. 자, 힘내시면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생략했습니다. 자,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구. 둘 다 도세긴 한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입니다. 성격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책정되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고요. 납세무 성립시기 조세 총론에서 배웠네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를 수당적으로 성립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 신고하는 가액, 신고 납부하니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세율은 둘 다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도 적용되고요. 자, 여기 짙은 색으로 되어 있네요. 주의하라고.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취득세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된다. 자, 뭘 과세 표준해? 증가한 가액.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근데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의제취득 간주치기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변경 등기니까 뭘 과세 표준해? 건당, 건수. 세율은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그럼 고개를 들어보세요. 금방 본 거니까 자, 딴 얘기 하진 않겠죠. 금방 보시고. 잘 보세요. 지목 변경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가액에,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OX요. X입니다.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증가한 가액에 6,000원 세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변경 등기니까 뭐? 건당 6,000원. 자, 그러면 주의하시고 이따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오후에 그 문제 지문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또 그것도 100%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 정답률 퍼센트가 뭐 70% 이러면 이거 곤란해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시고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세는. 그래서 등록면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학장 이런 거 등록할 때 표순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한다? 등록면세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 기간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내 증여 포함해서 신고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납부. 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근데 등록면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입니다. 아무리 해도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추가 신고납부 기간은 둘 다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한다. 똑같습니다. 이 경우만 등록면세 기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의 80% 중과산세. 등록면세는 있다 없다? 없고. 기한 후 신고는 둘 다 허용됩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래서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 전까지 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깎아주고 가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고 20% 감면해주고.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규정의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이 과세자는 다 있는데 등록면세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면제.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지. 등록면세는 이런 거 취득세나 등록면세 둘 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금방 보고서도 물어보는데도 틀리는 분들이 틀리더라고. 자, 봅니다.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 등록면세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 등록면세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또 틀렸네. 아니 금방 보면서 거기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세,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둘 다. 아이고 옛날 시험에 18회인가 19회인가 그렇게 시험에 지문에 나온 적도 있고. 취득세, 등록면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 보고서도 금방.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여러분들이 저 돈과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금방 보고서도 물어보는데도 자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할 때,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취득세는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 먹은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머릿속에 비교하면서 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1페이지, 자, 챕터 3장, 우리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관한 거 이제, 오늘 그 진도는 납세무자까지 일단 나가야 돼요. 그래서 56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자,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